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잠깐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으로 1080으로 송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잠깐 방송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1080에 그 프레임이 30프레임도 안 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일단 1080이 아니면 화면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080으로는 찍어야 되는데 60프레임은 엄두도 안 나고 지금 24프레임이에요. 30프레임도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녹화를 하면 녹화는 괜찮아요. 녹화는 뭐 그렇게 심하게 끊기지도 않고 딜레이도 없고 그나마 이렇게 하면 이제 강좌를 만들 때 딱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쨌든 원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던 주제는 영어를 쓰면서 일하는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지금,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 3년 전쯤에 이제 시애틀로 넘어왔고요.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그전엔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 일자리를 구해서 아마존으로 이제 2015년 10월경에 이제 넘어왔죠. 9월 말, 10월 이때쯤 넘어왔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회사를 다녔고, 아마존에 1년 다니고 MS로 이직을 해서 지금 MS에서 일을 한 지 한 1년 10개월이 정도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두 달만 더 지나면 이제 딱 3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그전에 한 번도 영어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아마존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영어만 쓰면서 풀데이로 했을 때 이제 경험담인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저한테 처음 기분이 어땠냐면 정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키보드에 한글 자판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맥에 있는 키보드는 심지어 여기에도 한글 자판이 있는데 그 한글 자판이 없는 키보드는 참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만 있었고 뭐 어떻게든 뭐 한글은 가끔씩 써야 되잖아요. 어디 뭐 글을 올리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든 뭐 누구랑 채팅을 하던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채팅을 하던 한국어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안 보이긴 하지만 뭐 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이미 손가락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칠 수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모든 기본 세팅이 다 영어로 돼 있고 처음에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든 이메일이 다 영어로만 오니까 와, 이거를 처음에 보기만 해도 되게 숨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영어를 하루에 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막 모든 메일을 읽으려면 메일 하나하나가 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 많은 걸 이거 어떻게 읽냐부터 겁이 먼저 드는 거죠. 실제로 보기도 전에. 그래서 뭘 읽어야 되는지, 뭐 중요한 메일인데 막 놓치고 안 읽고 그냥 막 읽은 표시 해버리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말을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누구랑도. 그,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 이거 완전 에러. 거기서 살려고 갔으면 말을 하면서 살아야죠. 저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거지. 결국엔 이것 때문에 1년 만에 이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미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시애틀로 넘어왔어요. 뭐 어떡할 거야? 못하겠다고 그냥 다시 한국 가? 아니 그럴 순 없잖아요. 응?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살아남자. 어떻게든 살아남자. 길을 쓰고 아둥바둥 했죠. 응?
아둥바둥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어, 그 초반에 그 적응하는 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또 팀도 팀이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한 노래들 들어요. 뭐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정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막 이런 우울한 노래를 계속 들어. 그러면은 사람이 더 우울해져. 그러면서 가정에도 불화가 와요. 음? 가정에도 불화가 와. 저만 힘들어하면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면 다 힘들어요. 가족들도 다. 와이프도 와이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애들도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지.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의 또 유치원에 보내도 유치원에서 말이 통하나? 친구들 선생님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지. 영어니까.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다 이렇게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들 때 나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올드보이에 있는 거.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으리라.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되리라. 이거 이게 독백인가? 솔리튜드라는 시거든요. 이 시가 그래요. 이 시의 전문을 다 읽어보시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행복하고 너가 웃고 너가 즐거워하고 너가 파티를 하고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다 모일 거다. 넌 행복해지고 사람들도 다 너를 좋아할 거다. 근데 너가 울고 너가 비참해지고 너가 우울해하고 뭐 너가 슬퍼하고 너가 뭐 혼자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다크해지면 너가 이렇게 그럼 넌 이제 외톨이가 되고 너 혼자만 사람들 다 떠나고 넌 그렇게 될 거다. 라는 뭐 그런 시예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게 딱 맞아요. 그 시인이 여성 시인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너무 내색하면 안 돼요. 그런 힘들고 뭐 역경이 있더라도 항상 내가 그거 너무 힘들다고 하면 사람들 다 떠나요. 그거 다 나는 너무 힘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가가지고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이 얘기 해봐.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겠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700불짜리 PC도 못 사는 중고 PC도 못 사는 병신이지만 제가 어디 가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를 병신처럼 보고 이렇게 떠난다니까요. 아유, 저 700불짜리 PC도 못 사는 저 유튜버는 너무 찌질해. 그래서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뭐 저는 팀이랑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결국에는 아마존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이제 저만의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진짜 처음 한 3달 동안은 회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회의를 하면 대충의 문맥은 알아듣겠어요. 문맥. 아, 얘네들이 대충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누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누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누가 그 문제를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로.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컨텍스트가 없어. 그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게 절반. 그 다음에 영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절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억양이나 그 사람들이 쓰는 영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시에 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영어도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쓰는 영어도 그 사람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명씩 데리고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거나 그러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또는 뭘 물어보면서 아까 그 주제로 회의할 때 너 무슨 얘기 했던 거야? 라고 사적으로 한 명씩 데려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마시던 뭐 차를 마시던 커피를 마시던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 친구가 뭐 담배를 피면은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따라 나가서 너 담배 피러 나갈 때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뭐 그러면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그러면은 그렇게 자주 하시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에 익숙해져요. 그 사람이 쓰는 영어 억양에 익숙해지고 점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점점 잘 들려요. 한 3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1대1로 계속해서 나가서 수다를 떨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 영어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한 명씩 타겟해서 이렇게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오늘은 월요일은 얘, 화요일은 얘, 수요일은 얘, 뭐 이렇게 하시던 뭐 오늘 아침에는 얘 한 번, 저녁 오후 밥 먹고 나서는 얘 한 번, 오늘 점심에는 얘랑 뭐 이런 식으로 하든 한 명씩 붙잡고 가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이 쓰는 영어에 좀 더 귀가 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영어에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적응이 될 거고. 그리고 이메일을 꼼꼼히 읽어버릇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팀으로 보내지는 이메일. 그러니까 이게 to가 있고 cc가 있잖아요. 이메일에. to에 우리 팀이 들어있다. 그러면 정독하셔야 돼요. 근데 cc에 우리 팀이 들어있다. 그러면 굳이 정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킴. 그냥 한번 쓱 훑어보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to에 내가 들어있거나 우리 팀이 들어있다. 그럼 정독해야 돼요. 정독해서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문맥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몇몇 단어들은 너무 생소해. 저 마이크로소프트로 처음 왔는데 뭐 플라이팅이 뭐 어쩌고저쩌고 플라이팅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뭐 SDF, V2, 뭐 디플로이먼트 링, 뭐 덱 이런 거 뭐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전 처음에 이메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모르는 거를 다 이렇게 써봤는데 한 20개 되더라고요. 다 들고 가가지고 다 물어봤잖아요. 그거 나 이거 지금 이메일 읽으면서 모르는 거 적어놓은 건데 나 이거 이만큼 다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라고 가서 진짜 그렇게 되게 바보처럼 가서 물어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떡해.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사수를 배정을 해줬는데 나한테 멘토를 배정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게 일이고 나를 케어하는 게 일이고 나는 물어보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적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회의를 할 때 절반 이상은 이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반년 정도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문맥, 그 프로젝트에 대한 문맥 정보, 그리고 반년 동안 그 사람들과 1대1로 이렇게 익숙해진 영어, 그들이 쓰는 영어와 억양, 그리고 억양 진짜 다양해요. 여기 오면은 미국 같죠? 여기 오면은 인도인 줄 알걸요, 아마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인도 영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도 영어, 그리고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 그 다음에 멕시코인들이 쓰는 영어,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이 쓰는 영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쓰는 영어, 일본인들이 쓰는 영어,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영어. 영어 억양이 진짜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되게 독특한 단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들려요. 아, 제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 정도 들리는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주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주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아, 이제 쟤네들이 하는 말은 알겠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네. 내가 여기 생각이 있는데 아니, 생각을 뱉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 말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언어의 그런 만큼 자기 사고가 확장이 된다. 뭐 이런 그런 논문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치 비슷해요. 얼추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제가 쓸 수 있는 단어의 한계가 제 사고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말을 못하면 그분 그 팀 동료들은 제가 의견이 없는 줄 알아요. 생각이 없는 줄 알아요. 또는 이해를 못했는 줄 알아요. 아, 제 이해 못했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쯤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의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회의 때 말을 못하고 지나간 건 되돌릴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회의 때마다 계속 중간마다 다 끊어놓고 막 한참 동안 막 토론이 활발한데 끊어놓고 잠깐만 내가 지금 생각이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또 민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내 말을 끄집어내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굳이 회의를 막 이렇게 끊어가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 저는 저의 꼼수는 그런 거였죠.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척. 시간을 좀 더 끄는 거예요. 물어보는 척. What do you mean by?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는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하려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해요. 그게 준비가 되면. 머릿속에서 준비가 다시 돼서 나오면 이제 준비를 해서 말을 해요. 근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한 번 더 딜레이 시켰는데도 내가 그 상태에서 말을 못 하겠으면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을 때 이제 복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의를 다시 그때 회의를 복귀하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거였는데 왜 영어로 그렇게 말을 못했을까?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되새기시면 됩니다. 되새기시면 다음번 회의 때는 그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가 끝났잖아요. 아쉽잖아요. 또 한 명씩 끌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너네가 얘기한 거 이거 맞지? 근데 나는 사실 아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혹시 이해되니? Does it make sens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b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회의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거죠. 회의, 미처 회의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했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어필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했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요즘에도. 회의 때 뭘 놓치거나 내가 잘 이해를 못했거나 내가 의견을 말을 못했다면 회의 끝나고 또 해요. 개별적으로. 물론 막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막 하진 않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제가 노력한 거는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노력하기 시작한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랑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한두 개씩 캡처해서 저도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한두 개씩 캡처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메일은 이메일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분들이 쓰는 단어들 있으니까 그거 그들이 쓰는 이메일에 쓴 단어들을 제가 이메일을 쓸 때 그대로 쓰는 그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말은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글 쓰는 거랑 말하는 거 이거 다 습관이라 저도 저만의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제가 이메일을 쓸 때 쓰는 단어들, 표현, 또 제가 말할 때 쓰는 단어들, 표현, 저만의 독특한 그런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모르는. 그런 거를 그들이 쓰는 단어와 표현으로 이제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게 의식을 해서 바꿔나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그런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가 넘으면
반 절반 이상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오늘 회의 주제는 뭐고, 쟤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싸우고 있구나. 어, 쟤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가끔은 이런 것도 보여요. 이런 것도 들려요. 이 정도로도 들려요. 아, A가 얘기하는데 B가 A가 얘기한 걸 오해해서 들은 거야. 둘이 서로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파악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 개입해서 잠깐만 니네들 서로 다른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얘기한 거 한 거는 이런 걸 얘기한 거고 너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100%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한 80%에서 90% 사이? 아직도? 제가 아직도 그 20%를 그럼 어떻게 메꾸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가 끝나고 땜빵 하는 거예요. 회의 중간에 흐름을 끊기는 뭐하니까 그리고 회의 중간에 끊고 그거를 다 되짚을 만큼 시간을 먹기도 좀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회의 중에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 끝나고 나랑 잠깐 싱크업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can you do the sync up after this meeting? 그러면은 뭐 다들 거기다 대고 no, I don't have any time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Okay, sure, why not? 다들 회의 끝나고 싱크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한 게 뭔지 물어보고 그때 너랑 쟤랑 얘기하던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한 거냐, 또는 지금 이 컨텍스트 어떤 프로젝트에 왜 이런 거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너가 알면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 제가 주관하는 회의는 100% 이해할 수 있죠. 아니 100%는 아니야. 그것도 한 95%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주관하는 회의니까. 내가 팀에 뭔가를 제안을 하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우리 팀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싶어. 그래서 문제가 이거고 내가 해결하려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 방법에는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거든. 근데 이 방법은 또 이러한 장점이고 이러한 단점이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 이 방법으로.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이제 회의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제 그 같은 팀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리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 방법 좋은 것 같아. 나는 그 방법이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뭐 그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는 아주 좋아요.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내가 주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제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 부분에서의 이제 유일한 문제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잘 이해를 못 한다거나 뭐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떤 그 해결책의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들 이해합니다. 그렇게 못 믿어온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다. 내가 이 부분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음에 미팅을 다시 세팅하던가 할게. 좋은 의견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드 리뷰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코드 리뷰를 할 때 어떤 코드를 보면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은 굳이 코드 리뷰에다가 거기다가 플리캐스트 보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자리에 가서 너가 코드 리뷰 보낸 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거기다 댓글 남겨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대화하는 게 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에 받은 피드백인데요. 제가 자, 이거 보면은 I suffer from this too, but sometimes in discussions you have a variable opinion and you voice it. 너는 너의 의견이 있고 너도 그거를 말은 하지만 but it easily get lost among other chatter or issues from more vocal team members.
또 다른 어떤 목소리 높은 다른 멤버들에 그게 너무 묻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말은 너의 의견은 있고 너도 말은 하지만 약간 묻히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의견, 너의 퍼스펙티브, 너의 관점을 너는 항상 공유하고, 그리고 you are not afraid to share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남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잘 내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준 거죠. 그리고 you also ask questions when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너가 이해를 못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가 이해를 잘 못했을 때 너는 물어본다. Which is something very important that a lot of people fail to do.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 거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매니저로부터도 뭐 괜찮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건 다 너무 이제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피드백이라서 제가 뭐 공유해드리기는 애매하고 다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진짜 악몽과도 같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조금씩 저 나름대로의 공략으로 이렇게 파해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사소한 팁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하면 사소한 팁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말문을 좀 트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뭘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저는 내일 같은 날 또는 이제 목요일부터 뭐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목요일부터 거의 이제 주말 분위기니까 목요일 저녁 시간부터는 거의 주말 분위기니까 이쯤 되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any plan for your weekend?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I don't have actually any plan. 나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무슨 계획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요. 자연스럽게. 또는 I have a plan actually. I'm gonna go to a park, like a beach park that kids can play with water or and we can do some barbecue. 이렇게 말을 하면 which park? Where is it? Actually, I wanna go there too.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져요. 이 한마디로. What do you gonna do with this weekend? 이 말 한마디로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도 같은 베케이션 시즌이 와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시즌이 오면 이거는 이제 아무 때나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중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방학에 대한 거니까. 이번 주말이 아니라 방학에 대한 거니까. Do you have any plan for this summer vacation? You gonna go any trip or any trouble? Any visit to your home country or someth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또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리고 월요일 대화는 이제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Did you see the movie or some? Did you see the movie? 뭐 이렇게 아무튼 영화가 개봉했을 때 어떤 뭐 특히 그 마블 시리즈 영화가 개봉했을 때 Did you see the movie? The Black Panther or the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 블랙팬서 말 다음 뭐였지? 어벤져스 봤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뭐 앤트맨 그거 개봉했으니까 앤트맨 봤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어땠냐고 봤다 그러면 이제 어땠냐고 물어보면 되고 재밌었냐고 물어보면 되고 나도 보고 싶다고 난 언제 보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온 친구가 있으면 잘 다녀왔냐 거기 어땠냐 뭐 얼마나 묵었냐 거기서 뭐가 볼만했냐 뭐가 맛있었냐 대화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어요. 한마디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 이 한마디 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말을 걸어준 그 팀원들에게 저도 배운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문을 열어준 그 팀원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나도 다음에 물어봐야지. 이렇게 쟁여놨던 사소한 말걸기 팁들입니다. 이게 밥 먹을 때 이제 서로 다른 메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떠냐? How is it? Do you like it? 물어볼 수도 있고 What is the name of the menu? What is the menu?
What's the name of this foo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워낙에 이름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또는 이제 밥 먹을 때 뭐 인도 식당 마시는데 어디 있냐, 뭐 저페니즈 식당 마시는데 어디 있냐, 또는 주요한 뉴스가 있을 때 그 뉴스 가지고 말문을 틀 수도 있죠. 지금 같은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시즌일 때는 누가 어떤 경기 뭐 어떻게 이겼냐, 뭐 그런 걸로 말문을 틀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문을 트는 이 사소한 말문 트는 이 몇 문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생활이 좀 더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말을 트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사소한 말 걸기로 인해서 일하는 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영어에 좀 더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쓰는 영어에도 그 사람들을 이제 길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 걸기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영어 쓰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담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고요. 어떻게 유익할지 모르겠네요. 네. 유튜브에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